비투족들 계속 경고했었죠. 그리고 금리는 언제부터 올랐어요? 작년 8월을 저점으로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갑자기 또 오늘 예금, 대출, 금리 다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핵심은? 그거 다 기업 대출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가계 대출은 올랐죠. 그게 핵심인데 기사에서는 대출 금리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왜 가계는 올리고 기업은 낮추고 있어요? 예대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한테는 더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가계한테는 이제 그만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업 대출 많이 낮춰주고 가계 대출 조금 올렸는데 대출 금리 떨어져. 평균적으로. 평균의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금리는 뭐예요? 가계 대출 금리죠, 당연히. 기업들이 그거 파악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런 거에 엄청나게 아예 그냥 전담해서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과열 우려에도 사고 또 사고 있다. 언론에서 계속 부추겼으니까. 어때요?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3000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해 2873 마감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3200까지 올랐다. 그러면서 우려의 등락 반복하며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제 다 가자! 계속 가자! 하고 있는 거죠. 빚을 얻어서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 비투족들. 그러면서 리서치 센서들도 코스피 지수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2월 15일까지 이 기회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개미들 들어왔죠.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는 횡보를 펼치면서 연기금들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동안 개미들 자금이 유입된 거죠. 증시는 유지되죠. 증권사들은 돈 벌기 좋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폭 과대에 따른 회복으로 수익을 봤을 수 있겠지만 진짜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초보자의 행운. 저런 시장에서 초보자의 행운이 많이 발휘가 된 거죠.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고 초보자의 행운도 보긴 봤죠. 그래서 20대 단타족들도 수익을 보긴 봤어요. 다만 나머지는 더 많이 봤죠. 왜? 그 전에 엄청나게 손해를 봐준 개미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4일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3000선 넘은 후 아래로 하락한 것은 29일 이후 두 번째다. 그리고 낙폭을 키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자, 바로 25일에 코스피 3000 회복. 그래서 강세 흐름 유지했다. 계속 신난다. 개미들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 뭐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민감하죠. 살려주세요 잠 못 드는 개미들 하고 있는데 초저금리 안 바꾼다 하면서 경제 약세이고 2023년까지 0%대 초저금리 유지할 거다. 그래 금리 인상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유동성 장세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계속 푼다고 하죠. 그리고 돈 풀기로 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또 돈 계속 풀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오른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했는데 보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 오늘 또 떨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그 이야기 듣고서 조금 치다가 또 떨어졌더라. 과열 한마디로. 이게 이 시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튤립 버블 같은 과열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진짜로 화폐의 역할을 하려면은 화폐처럼 투명하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코인 어떻어요? 마약 같은 거 살 때 코인 쓰죠. 불법적인 거 할 때 코인 써요. 미국도 어때요? 파월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떨어지죠. 아이고 나스닥,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도 떨어지고 있죠. 미국 증시는 계속 강세일 것 같았나요? 거품이 심하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영향이 클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왜? 국고채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경고를 했죠. 여러 번. 자, 그런데 미국이 뭐 엄청나게 돈 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재정지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하면서 국가부채 늘어나고 미국에서 계속 돈 풀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작되고 엄청나게 풀었죠. 또 엄청나게 풀었죠. 지금 어때요? 이때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돈 안 풀었어요. 그냥 계속 말만 하고 있죠. 초저금리 유지할 거야. 초저금리 유지할 거야. 초저금리 유지할 거야. 우리는 계속 유동성 장세를 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유동성 푸는 것을 멈춘 상황이다. 지금 뭐 한 번 더 풀긴 하겠죠. 1조 9천억 달러. 근데 멈춘 상황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양털 깎기 이야기하고 있죠. 양털 깎기가 뭐예요? 양이 있으면 자 누가 봐도 양이죠. 그런데 양털은 그냥 자라면 자르고 그러면은 양이야 시원하겠지만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키우는 거죠. 뭘로? 유동성이라는 먹이를 가지고 양털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양털 길러놓으면 뭐예요? 그럼 따뜻하겠구나 하고 유지해줘요? 아니죠. 양털 어떻게 해요? 키워놨다가 이만큼 컸다 싶으면은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 유동성이란 말에 넘어가서 자산시장이라는 양털을 키웠던 사람들은 양털이 아니라 개털이 되는 거죠. 늘 그래왔다. 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맨날 보면은 재정자 맨날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최강국을 유지하지? 그것은 가장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 때문이죠. 달러를 가지고 세계에서 거래를 하니까 주로. 그러니까 뭐예요? 달러를 생산하잖아요.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생산해서 약달러 만들어서 물품 받아들이는 대신 자산시장 늘리죠. 그러면서 금리 낮춰서 약달러 했을 때 자산시장 거품 키우면서 금리 낮춰서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해요? 외환보유고를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보관이 되고 그걸로 채권을 사죠. 미국 국채를.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놓으면은 약달러 되고 국채 금리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지출은 적고 외국의 자산시장은 거품이 생긴다. 이게 양털이죠. 그 다음에 양털 한번 싹 깎고 나서 강달러로 만들어버리면서 외국에다 다 투자해놓고 쫙 빼면서 강달러 만들어서 다 회수하는 거다. 이게 양털깎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찾는 동학개미 주식 한 달 새 78% 급감 순매수. 매수가 급감하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왜 급감하겠어요? 돈 더 나올 데가 없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중금리는. 그리고 대출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죠. 주식시장이 지금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뜨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서 빚내서 유동성을 집어넣기 때문이고 그 유동성이 몰리니까 주식이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내 돈 해가지고 다 주식시장에 유입을 시켜서 유동성만으로 키웠던 시장이죠. 최근은.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요. 유동성 더 유입되기 힘들죠. 근데 이걸 또 거기다가 다 비트코인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죠. 머스크가 가자 하니까 쏠렸는데 물렸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벌었다 동학개미 그래도 번다 계속 유입 유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 보고서 보니까 동학개미가 투자를 통해 번 이익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컸다. 결국 누구 좋은 짓 했다? 저렇게 해가지고 단타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단타 제일 많이 한 게 20대 남성이죠. 20대 남성이 개미 중에 수익률이 제일 낮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투자자들이 투자 종목은 물론 시점 선정에도 실패했다는 분석 결과도 담겼고, 그래서 과잉 확신 경향을 강화시키고 극단적인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 키웠다. 아, 저기 뜬다. 게임스탑 간다. 게임스탑 가자. 가서 꼴고 오고. AMC 가자 해서 가서 꼴고 오고. 비트코인 가자. 언제 갔겠어요, 대부분. 낚인 사람들. 머스크가 왜 비트코인 가자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연기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국민연금 수익률 9.7%. 뭐 삼성전자 주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총알 바지냐고 막 징징대고 있어요. 연기금 때문에 붕괴됐다. 아니, 예전에 연기금 팔아도 개미들의 승리 이야기 하던 언론들 아닌가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연기금 탓해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짜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 굴리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돈이에요. 요거 그냥 오를 때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떨어질 때 재빨리 손절하고 이거 가능해요? 쉽게?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짜놔야죠. 뭐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달러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 운용 예금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운용 계획이 있다.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주식 퍼센테이지가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퍼센테이지 맞춰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연기금의 지수를 하락시키라고 명령이라도 내린 거냐. 급하게 허겁지겁 팔아치우고 있다. 공매도 손실을 줄이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연기금의 매도 폭주 기관차가 즉시 멈추고 동학개미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연기금에서 저런 말 넘어가가지고 국민연금이 하락시장에도 안 팔고 계속 버티다가 수익률 다 날려먹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가 날아가요. 주가 띄우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저런 기사 쓰는 게 기자 자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후 걸고 지금 도박하라고? 거래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갔다고 그랬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유도해서 돈 버는 인간들 누구다? 증권맨, 증권사. 은행보다 증권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증권사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 배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학개미들 유도하고 있어요. 연기금 비난하고 그러면서 동학개미들 계속 들어오게 유도하고 있는데 하락 배팅하고 있어요. 저들은. 물린 사람들 누구예요? 동학개미 가자 해가지고 동학개미들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왔죠. 빚했던 사람들 이자까지 내야 됐죠. 중간에 반대매매 난 사람들 작살 났을 테고 이자에다가 수수료에다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맨날 TV에서 방영하는 거 성공한 동학개미들만 방영하면서 이 사람들 그래도 얼마 벌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정상적인 시장일 때나 그렇게 되는 거고 왜 자꾸 유도하고 있어요? 누가 돈 벌 수 있게. 그런 상황에서 B2 행진 계속 이어져서 지금 1700조 넘었어요. 동학개미 B2 연일 사상 최대 22조 코앞이에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빚은 늘고 있다. 뭐예요?
레버리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연기금이 팔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을 봉이냐고 하면서 증권사들만 돈 벌고 있고 수수료로 더 많이 떼이고 있는데 미친 것들 아니에요, 언론이? 거기다 10년물 채권금리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미국,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코픽스 지수 떨어진 거 알죠? 코픽스가 뭐예요? 이 주담대 금리 영향을 주는 게 코픽스 금리죠. 왜 떨어졌어요? 금융채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은행채가. 그런데 코픽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가 올랐어요. 왜? 국고채가 올라서. 보여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월급은 늘었어요, 근데. 월급 임금 상승률 1.1%에 그쳤어요. 1.1% 하면은 유동성이 1.1%만큼 늘어났구나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고용률 떨어지고, 실업률 늘어나고, 일시적 휴직자 늘어나고, 빚 그 이상 늘어나서 이자 부담 늘어나죠. 금리 올랐죠? 이자 부담 늘어나죠.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있죠. 돈 버는 사람 한해서 임금 상승률 1.1%죠. 그럼 유동성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가게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줄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요. 무슨 상황이에요? 아직도 유동성 장세예요? 통화 승수가 떨어졌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는데? 왜 그래요? 소비가 안 되니까. 다들 돈 모아가지고 자산시장에 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줘야 된다. 근데 또 정부 부채 올라간다고 난리치고 있죠? 세금 올린다고 난리치고 있죠? 언론에서 굉장히 이상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죠?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계속 풀어야 돼요. 지금같이 소비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계속 쌓이기 위해서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부채도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그렇게까지 못 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금리니까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이야기하면서. 결론,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거품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계부채로. 그리고 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죠. 근데 문제는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가 벌어지면서 거품이 생기게 되면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생기는 거품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지금도 뭐라 그래요? 비투족 증가. 근데 코스피 떨어졌죠. 국채금리 올라가죠. 그러면서 시중금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죠. 국가에서는 돈을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자산시장 거품은 가계부채고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한계예요. 이제 돈 풀지 말라 그래요. 국가부채 위험 수준이라고 맨날 난리들 치죠. 연기금들이 왜 코스피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연기금들은 노후를 대비해줘야 돼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품 시장이 벌어졌고 그 거품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가자 하면서 유동성을 유도하고 있다. 화폐 가치 하락 장기적으로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거품 빠지는 시장에서는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투자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죠. 리먼 때, 과거 IMF 때, 일본 버블 붕괴할 때, 튤립버블 붕괴할 때, 과거 경제 대공황 왔을 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손해봤나요? 판단은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남들 때문에 벼락거지 된다, 자꾸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셔라.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항상 마지막에 낚이게 된다. 비투족들 조만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은 공부하셔야지. 아직도 저런 말에 넘어가서 그 끝물을 잡아주고서 떨어지는 칼날은 같이 잡아줄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